자, 4번 컴퓨터 업무 방해죄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시죠. 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 볼까요? 정보 처리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랬죠. 여기서 방해 밑줄 그시고. 자,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따라서 컴퓨터 업무 방해죄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라는 결과는 현실적 방해뿐만 아니라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뭐가 돼요?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그렇지.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정보 처리 장애 발생. 이 장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나요?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면 그 다음 업무 방해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방해가 되어야 함을 요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이 장애 발생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업무 방해할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 방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후에 나오는 이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애 발생은 현실적 방해가 되어야 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방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된다. 그쵸? 자, 판례 한번 볼게요. 자, 맨 밑에 판례 한번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 주어야 한다.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행위태양을 볼까요? 행위태양을 보시면 손괴 나와 있죠. 손괴 동그라미 1번,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기타 방법이 3번이 되네요. 자, 1, 2, 3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2, 3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두 번째 박스를 보시게 되면 컴퓨터 무권한 사용, 즉 컴퓨터를 권한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태양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쵸? 행위태양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주 옛날 사법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자, 밑에 행위를 보시게 되면 1, 2, 3번 나와 있죠. 1번, 2번, 3번인데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계좌이체를 세모를 치세요. 파란색 들고 세모를 치세요. 계좌이체는 이 본제의 행위태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타 방법에 들어오질 않아요. 기타 방법에 들어오지 않고 계좌이체는 어떻게 처리한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리한다. 또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판례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그래서 계좌이체는 남기하세요. 계좌이체는 컴사로 처리한다. 자, 됐죠? 자, 쭉 올라가시고 자, 객체가 어떻게 되나요? 객체는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이다. 되어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형량이 어때요? 형량이 단순 업무 방해죄보다 형이 높을 것 같나요? 형이 똑같아요. 형이 같다. 법원 서기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됐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둘 다 별표, 둘 다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방금 봤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해줘야 한다. 그쵸?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래, 가로 열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업무방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자, 판례 2번을 보기 전에 판결료부터 먼저 볼까요? 갑은 포털 사이트 다음 집계 서버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저장하였다.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반영이 되었다. 실제로 통계가 실제로 통계에 잡히게 되잖아요. 잡히게 되면 이때 기수가 돼요. 기수가 된다. 실제로 검색 순위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올 필요 없어요.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지? 위험성이 존재하는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라는 결과, 즉 검색 순위 변동이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냥 통계에 잡히게 되면 통계에 잡히는 순간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결지 가보시면요.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될까? 두 번째 색깔 칠했죠. 실제로 통계에 잡혔다. 통계에 반영되었다. 동그라미.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퀄 기수가 된다. 하시고 자, 그 밑에 변동 밑줄 그으시고 변동 처리 밑줄 그으시고 X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올라갑니다.
자, 사실관계 볼게요. A대학 정보지원센터 컴퓨터 시스템 각종 서버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던 갑은 타 부처로 정보 변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학 본부에서 근무했는데 뭐 지방 캠퍼스로 내려갔다. 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뭐 안 좋은 일 때문에 지방 캠퍼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자 정보를 변경할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계정에 들어가요. 계정에 들어가서 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해요. 변경한다. 그래서 학사 행정 업무를 마비시킵니다. 이때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판례 보시죠. 빨간색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없는 자 동그라미, 밑에도 이번에 없는 자 동그라미. 그쵸? 없는 자가 무단 변경했다 밑줄 그시고, 밑에 무단 변경했다 밑줄 그시고 라고 했을 때는 번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 판결로지 2번을 보시게 되면 자, 네 번째 줄이네요. 단순히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는 행위와는 별도로 그쵸?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이것은 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 사람이 다 바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학사 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네 번째 줄 나와 있는 것은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아니했을 때는 다른 사용자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거와는 달리 뭐다? 예, 본인만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무단 바꾸는 것은 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 밑줄근 말은 그 뒤에 판례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거의 같은 판례죠? 빨간색으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없어졌다 동그라미. 그리고 검은색으로 무단히 바꿨다라고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됩니다. 판례 번호만 다르지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검은색으로 감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해 버립니다. 컴퓨터 비밀번호를 설정해 버리게 되면 위 판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분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조문을 가보시게 되면 314조 제2항이죠. 거기 가보시게 되면 행위태형이 어떻게 됩니까? 손괴. 이 하드디스크를 분리했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손괴라는 행위태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태형에서 허위정보라든지 부정한 명령,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분리했다는 것은 뭐예요? 행위태양 중에서 손괴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색깔 칠해진 글씨들이 법조문 행위태양이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본제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것도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허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번, 3번, 2번 빨간색이 왜 안 되죠? 자, 2번, 3번은 전부 다 법조문의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 그리고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셈을 치시고 왜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업링크 솔루션 셈을 치세요. 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업링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가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된 형태로 컴퓨터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 나타날 때마다 삭제 XX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뿐이지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경매 입찰 방해죄를 가볼게요. 자, 행위태양을 보시게 되면 위계 밑줄 그으시고 위령 밑줄 그으시고 뭐가 없죠? 자, CF 뭐가 없어요? 허위사실 유포가 없죠. 허위사실 유포는 행위태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경매가 뭔가요? 경매는 가격을 높게 불러야 내 것이 되나요? 가격을 낮게 불러야 내 것이 되나요? 호가죠, 호가. 가격을 높게 부르면 내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저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입찰은요? 입찰은 가격을 낮게 써놔야지 저 공사를 내가 따내는 거예요. 그렇지?
경매는 가격을 호가 부르는 거고 입찰은 가격을 적게 써내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해할 우려, 해한자 했을 때 이것이 해할 우려가 있으면 기수가 되죠. 추상적 이혼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본제가 되려면 경매라든지 이 입찰의 공정을 해야 되죠. 따라서 객체는 반드시 뭐다? 경매라든지 입찰이 존재를 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을 방해해야지 죄가 되는 것이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를 가보시게 되면 본제가 성립을 하려면 적어도 뭐가 있어야 한다?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지?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성립요건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임의의 선택 세모. 이것은 입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공적, 사적 경제 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행위가 계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퀄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에요. 이것은 경매 입찰이 아니에요. 경매 입찰이 아니고 수의 계약. 그래서 이 공적 주체가 그 공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당신이 저 공사를 해라.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죠. 이건 입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의 계약을 좀 따내려면 좀 친분관계가 있어야 돼요. 친분관계가. 자,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세모, 수의계약. 이 한자가 따를 숫자입니다. 의지할 때 의자, 의지에 따라서 계약을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재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되지 않았다 했잖아요. 입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추첨이라고 하는 것이 입찰이에요? 추첨이라는 게? 입찰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공개 추첨이라고 그랬어요. 추첨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매나 입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객체가 흠결되기 때문에 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잘 찾아내시고요. 자,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시면 경매나 입찰은 공경매, 사경매 가리지 않습니다. 종류는 불문이다. 그 다음 종류는 불문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에 기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위태양 나왔네요. 위계, 위력, 기타 방법이다 하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위계, 위력은 앞에서 다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력도 폭행, 합방을 써도 되고요. 지위나 권세를 부려도 위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추상적 위헌범위라 했기 때문에 공정을 해 동그라미 해야 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공정을 해야 하는 해야 한 결과가 나올 필요가 없죠. 결과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의 정도에까지 이르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추상적 위헌범위니까. 자, 됐고. 자, 밑에 경매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 나왔네요. 판례 볼게요. 판례 별표 치시고 밑에 범위다 하는 말은 추상적 위헌범위다는 말입니다. 자,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행위라 하는 것은 가격 결정 동그라미, 경쟁 방법 동그라미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치면 입찰에 공정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례들 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별표 쳐볼게요. 자, 세 번째 줄 동종업자 사이의 무면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밑에 유찰 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그래요. 수단은 괜찮네요. 무면 출혈 경쟁 방지하고자 유찰 방지코자 좋다 이거예요. 좋지만 자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데 여기도 단독 입찰인데 마치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정했다 동그라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정했다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마지막에 나오죠. 경쟁 입찰의 방법을 해친 것이므로 이것은 본죄가 됩니다. 자, 기수식이 나왔네요.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기수가 돼요. 자, 판례 별표 치시고 자, 담합을 시도했대요. 담합을 시도했다. 시도만 했지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쵸? 시도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해된 바도 없어요. 그냥 시도만 했을 뿐이에요. 시도만 했다.
이것은 착수 있잖아, 착수. 이것은 실행의 착수란 말이에요. 실행의 착수. 담합이 이루어져야 기수가 되는데, 담합이 이루어져야 기수가 되는데 지금 착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미수에 불과하다. 미수인데 업무방해죄나 경매입찰방해죄나 추상적 이혼범유무로 미수 처벌 조항이 없어. 미수 처벌 조항이 없어. 그래서 무죄가 된다. 이런 말. 됐나요? 기수가 된다 하면 틀리고요. 미수가 된다 해도 틀려요. 무죄입니다. 담합행위. 1번은 풀었죠. 위헌범위다 풀었고요. 가격결정 검은색 동그라미, 경쟁방목 동그라미 풀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둘게요. 빨간색 색깔 칠하지 않았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밑줄. 당연하지. 근데 빨간색으로 일부 담합도 돼. 일부 담합인데 일부 담합이 입찰에 공정을 해쳤다 밑줄. 그러시면 이것도 뭐가 된다? 죄가 돼요. 이게 1부 나왔네요. 자, 3번에 일부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가격을 합의했다. 합의 밑줄. 그 다음 옆에 합의 밑줄. 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수가 돼버려요. 기수. 결과물을 나올 필요 없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자, 밑에 판례도 별표. 자, 추상적 이혼범이기 때문에 공정을 해치면 기수가 돼요. 빨간색입니다. 해치면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해하는 결과 발생 밑줄 그시고 X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담합하는 순간 뭐가 돼요? 기수가 돼버려요. 담합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근데 앞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앞페이지 가보시면 담합 시도만 있었지 담합이 안 나왔잖아요. 담합 시도만 나왔지 담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는 담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 금품수수가 나왔는데요. 이 금품수수는 성립요건이 안 돼요. 성립요건이 아니다. 꼭 돈을 받아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순간 기수, 담합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음 페이지 OX 판례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담합이다. 그치? 실질적인 단독 입찰인데 그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동그라미 하는 순간 기수. 금품수수는 요건 아니라 했습니다. 출입을 막는다. 위력을 썼죠? 죄가 되고요. 경매 법정 바깥으로 밀어내었다. 위력 썼지? 그리고 정과 무 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웠지? 이건 위계를 썼네요. 다음 밑에 기존의 낙찰 선정 결정을 무시하고 다른 업체로 낙찰자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누가? 조합장 밑줄 그으세요. 조합장이라는 이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데로 변경시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력을 써서 업무방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합의 자체가 뭐예요? 이 담합이잖아요. 담합. 공모했다. 담합. 그치? 네, 담합. 예정 가격을 알려줬네요. 이것도 예정 가격을 알려줬네요. 이것도 입찰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알려줬네요. 그렇죠? 알려줬다. 다 본죄가 된다. 자, 그 다음 조작했네요. 사전에 모의했네요.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않네요. 공정한 경쟁법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 저가든 고가든 상관없어요. 공정한 경쟁법을 해치게 되면 그 자체가 본죄가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품수수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했어요. 이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요. 밑에 이 판례 1번 보시면 그래 담합부금이 수수되었다. 이건 요건이 아닌 거예요. 이딴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밑에도 금품수수 받았다 했잖아요. 그쵸? 이런 건 요건이 아니에요. 이건 요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구성 요건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파란색으로 자유로운 경쟁 세모 한 것처럼 예정 가격은 4래요. 4세모. 단순히 정보 교환 세모, 신탁 입찰 세모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자, 판례의 별표입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법원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는 데까지 안 왔대. 이런 데까지는 안 왔대. 됐어요? 그러니까 직무 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대. 단순히 빨간색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는 정도에만 그쳤다면 뭐밖에 되지 않는다?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만약에 직무집행을 저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은 없었고 두 가지 죄가 다 된다.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입찰의 공정을 해치기만 했기 때문에 본죄만 된다. 라고 하는 판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네요. 자, 비밀침해죄 제1절은 그 조문만 받으시면 돼요. 판례도 거의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주거침입죄가 가장 중요하죠. 자, 비밀침해죄는 두 가지를 뺍니다. 하나는 비밀침해죄, 그리고 비밀누설죄를 배워요. 비밀침해한다는 것은 형식, 개봉하거나 뜯거나 파쇄시키거나 이런 걸 말하고요.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그래서 형식이냐 내용이냐 그 차이입니다. 이 비밀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그리고 추상적 위헌범이다. 미수가 없다. 됐고요. 비밀침해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요. 개봉한 자가 하나 있고요. 내용을 알아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봉한 것은 형식을 따지는 거죠. 형식을 침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형식을 뜯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봉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불러요? 추상적 위헌범이다. 개봉하는 순간 뭐가 돼요?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개봉해서 end, 내용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내용을 알아내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범이에요. 침해범. 내용을 알아냈을 때 이때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추상적 위헌범이라 하는 것은 1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2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밀침해죄는 보통 1항을 말하거든요. 그런 지시로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객체와 관련해서 잠금장치 동그라미, 잠금장치 동그라미도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쉬운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는 총론 시간에 나오죠. 소문을 확인할 목적이다. 소문 확인 세무치시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검색을 했는데 이것이 본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당 행위로 보아서 위법성을 촉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업무상 비밀누설죄죠. 자, 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사업자, 보조자, 차등직에 있던 자, 종교직에 있는 자, 있던 자. 그쵸? 밑줄 그어놨지. 이 밑줄 그어놓은 사람만 주체가 된다고 해서, 열거된 사람만 주체가 된다고 해서 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조문에 들어와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외워야 됩니까? 외울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도 않았고 출제될 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건 멍청하게 외우지 마세요. 자,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 그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죄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친고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쭉 내려와서 판례가 하나 나오죠?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밑줄 그으시고 X, 증거로 제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왜요? 주체가 아니니까 열거된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